안녕하세요. 건축과 도시의 인문학의 유진상입니다. 건축과 도시는 인문학이며 우리 삶 자체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 전체가 교보제인 건축이라는 학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건축과 도시의 인문학은 인간과 세상을 연결하는 거대한 인문학적 장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그리고 동네 주민이, 시민이 공간의 주인 될 권리를 행사하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공간 주권입니다. 자, 인간을 대변하는 도시건축 장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때론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도구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스페인 그라나다의 알바이신 지구 보면 우리의 아주 좁은 산골짜기에 있는 골목 같은 곳인데요. 그 골목에 길을 내지 않고 그 골목 폭에 맞는 차량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나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스페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광 가이드들, 저 자전거에는 많은 관광객들 6명이 이렇게 타서 저 관광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고 같이 페달을 밟으면서 도시를 즐기고 그 밑에서 또 호프를 꺼내서 먹는 그런 재밌는 광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란색 자동차는 로마 한복판에 판테온 신전 앞을 다니면서 도시를 관리하는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도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도구의 변화로서 우리는 도시를 보존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베니스를 가시면 곤돌라가 있죠. 뱃사공이 인력으로 이렇게 배를 젓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일본의 중국의 어떤 도시들을 가면 가마우지로 고기를 잡았던 고기들을 수상 택시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니스의 전통 유리 공예품들을 보면 자세히 보면 오로지 베니스에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기념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도구들은 도시를 장소의 변화가 아닌 도구의 변화로서 도시를 바꾸고 보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스위스 인터라켄으로 올라가는 기차인데요. 자세히 보면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가 기차로 타고 그걸 자동차를 태운 기차가 알프스 산맥의 중턱까지 올라가서 차를 내려주면 훨씬 더 오염원이 감소를 하겠죠.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포토존이 있거나 인증 도장을 찍거나 하는 장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상징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건축적 장치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보존되었던 축제를 살려준다거나 놀고 있던 유휴지에 유채밭을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장치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도시에는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장기판을 두거나 그 도시에서 가장 잘 나갔던 철 가공을 이용해서 간판거리를 만든다거나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징 조형물은 암스테르담에 있는 한복판 광장에 있는 상징 조형물인데요. 원래는 이 근처에 미술관을 다시 광장을 복원하고 미술관을 다시 복원하는 동안 임시로 놔뒀던 조형물입니다. 근데 지금은 장소를 옮겨서 영원히 보존하기로 이제 결정이 된 환경 조형물인데요. 자세히 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광장 한복판에 I am 스테르담이라는, 글쎄요, 이 작가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지역의 왕의 이름일까요? I am 스테르담을 좀 빨리 읽다 보면 암스테르담이 되죠. 이런 중의적 표현을 재미있게 씀으로써 수많은 관광객들이 저 조형물 주변에서 촬영을 하고 광장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짤츠카모구트나 할슈타트에 가면 이렇게 명태머리들이 많이 이렇게 벽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어두육미죠. 저 귀한 걸 벽에다 우리 부모님들은, 할머니가 보시면 굉장히 요거도 먹을 행동인데, 여기서 많이 생산되는 횡산물을 저렇게 지역의 특산물을 다시 지역의 상징물, 그다음에 지역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봐왔던 이야기들은 아주 작은 장치, 거대한 도시의 건물이나 도로나 장치가 아니고 아주 작은 장치인데, 우리 시민들의 일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던 소품들이 그대로 도시의 일부가 됐던 것들을 보았죠. 자, 지금 보시는 장면들은 이야기가 있는 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집은 바로 건축주의 소망과
희망이 담겨 있는 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고 다시 공간 시나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마치 영화 감독이 문학적 시나리오를 영화로 각색해서 연출해서 만들어내듯이 건축에 있는 공간을 시나리오를 짜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만들었던 이 건축 작품도 마치 영화의 장치처럼 갑자기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갑자기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발에서 빛이 나오게 한다거나 나무 한 그루가 물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많은 영화적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건축주의 삶의 흔적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줄 수 있는 거죠. 이 건축물은 사실은 제가 건축주였지만 돈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건물을 완성하는 게 최고의 목표였고, 두 번째는 이 건물을 짓는 전 과정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수업의 교보제로 삼겠다는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감재도 되게 이렇게 비싸지 않은 재료를 썼고요. 바닥도 보면 저렴한 블럭으로 계단도 만들고 제가 직접 쌓아서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잔디 주차장에도 블럭을 까는 게 아니라 벽돌 블럭 저렴한 재료로 쌓고, 저기 뒤에 보이는 그 강아지 두 마리도 제일 싼 강아지로 이렇게 키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심지어 연못에 있는 연못을 만든 이 공간조차도 콘크리트를 비빌 때 쓰는 그런 장치로 연못을 만들었죠. 사실은 이 공간을 만들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2년이 지나자 아무것도 제가 넣지 않았던 수많은 생물체들이 살면서 이 새 공간에 소우주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4,000원짜리 함에 불과한데 말이죠. 자, 이처럼 공간의 주인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게 공간 주권 이야기입니다. 좀 더 큰 사례들, 마을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가정음악회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동네 한옥이라든지 이렇게 동네 전혀 음악회, 클래식 음악을 할 것 같지 않은 장소에서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 집을 개방하고 가정음악회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서 아이들은 썰매를 타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 오뎅을 이렇게 먹고 어르신들은 약주도 한잔하고 하는 예전에 정자나무 아래 풍경들을 요즘에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천으로 옮겨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 하천을 되살리기 하기 위한 작은 장치인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자꾸 제공하다 보면요, 한 일주일 전부터 엄마들이 나와서 하천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건축 그리고 사람과 하나 되는 미술품들을 살펴볼 텐데요. 옛날의 미술품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전시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소장하고 나만 볼래 하고 이렇게 봤었는데, 최근에 미술품들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주 켄싱턴 호텔의 내부 벽인데요. 이 벽면 하나가 미술가의 작품입니다. 거대한 설치 미술품들이 건축물의 벽면이 되거나 천장면이 되면서 건물과 일체화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작품도 역시 광장 한복판에 놓인 작품인데요. 딱딱한 도시의 모양을 저조형 환경 조형물로 인해서 전혀 다른 풍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 심지어 예전의 동상들은 우리가 가까이 접근 못하고 이렇게 구경했던 동상이라면 언제든지 밑으로 옆으로 가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환경 조형물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 건축과 하나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공간 주권의 주권을 실현해가는 작은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공원에 누워 있고 그 위에 거대한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에 자기가 누워 있는 모습이 비치는 모습입니다. 마치 건물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작품이죠. 그리고 한옥이 서양건축 사이에 이렇게 끼어져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렇게 풍자한 작품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거미라는 작품입니다. 거미, 마망이라는 작품인데요. 거미의 모성애를 상징한 7m짜리 또는 10m짜리 작품입니다. 이 배에 보면 거미의 밑에서 보면 거미의 알이 이렇게 있는데요.
좀 전에 말한 앞에서 본 환경 조형물들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만지고 사이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조형물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조형물들, 환경 조형물들이 최근에 공간 주권을 반영한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다른 형태의 어떤 장치물들을 볼 텐데요. 도시를 풍요롭게 하는 여러 장치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공모전에서 3대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 있는 구멍 속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풍력 발전을 해서 도로 주변의 가로등에 불이 나오게 하는 장치인 거죠. 이런 작은 장치들, 도시를 지배하지 않지만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이 작은 작품, 이런 장치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 전시가 됐던 어린이 문화원의 한 작품인데요. 사람들이 바라는, 어린이가 바라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하는 그 꿈을 아주 저렴한 장치로 그대로 실현을 해준 거죠. 우리 아이들인데요. 실제로 저 텔레비에 들어가서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그리고 쓸모없게 된 산업 유산들조차도 이렇게 스쿠버 연습장으로 쓰이고 있고요. 심지어 이 스쿠버 연습장과 산업 유산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호텔, 이렇게 관광 휴양지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스쿠버 연습장으로 만든 이 경우는 지금 보시는 사진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벨기에 브뤼셀은 내륙입니다. 내륙에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 수심 33m짜리 스쿠버 연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장사가 될까 봤더니 세계 최고 수심의 스쿠버 풀을 만들어 놨더니 일반인이 가는 게 아니라 우주인들, 특수부대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큰 돈을 주고 와서 자기 활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의 상상력 하나로, 그리고 작은 장치,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 주권을 챙겨줌으로써 거대한 도시는 아주 작은 장치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 모두는 건축과 도시의 교보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 진정한 도시 건축입니다.